조에티스라는 이름 생소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접하는 수많은 약품과 치료제 뒤에는 늘 이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반려동물 약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업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하며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세상 모든 동물이 갑자기 약을 끊을 것도 아닌데 과연 이 독점적인 기업의 본질이 정말 반토막이 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에티스의 비즈니스와 재무제표, 그리고 경쟁사인 엘랑코로 본 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에티스는 2013년 화이자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동물건강 분야의 1등 기업인데요. 현재 15개 블록버스터급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제품들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제품으로 가득 찬 잘 분산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축산물 수익과 반려동물 수익입니다. 조에티스 매출의 약 70%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단순히 매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보다 그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조에티스가 1위인 이유는 단순히 덩치가 커서가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R&D 투자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을 알기 위해선 인간의약품 시장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인간의약품은 특허가 끝나면 값싼 복제약이 쏟아지고 정부와 보험사의 강력한 가격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물 약품 시장은 복잡한 의료보험이 없는 완벽한 현금 시장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게다가 수의사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안전성이 검증된 1등 약품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시장에서 조에티스가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R&D는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철벽과 절대적 신뢰를 지는 행위입니다. 더 강력한 건 비즈니스의 성격인데 요즘 반려동물은 가족이죠.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아픈 반려동물 치료비를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결국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라는 해자와 절대 줄지 않는 수요라는 두 엔진이 맞물려서 어떤 불황에도 끄떡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견고한 비즈니스 구조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매출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은 70%를 상회를 하고 순이익률 또한 28%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익의 질인데 순이익의 85% 이상이 장부상 숫자가 아닌 진짜 현금으로 꽂히고 있거든요.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쏟아붓고도 이 정도 인하 현금 흐름을 남긴다는 건 조에티스가 비효율 없이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되는 기업인지 증명합니다. ROE는 평균 60%, ROC 또한 20%를 뿐이 넘기는 자본 효율성은 당연한 결과죠. 다만 2025년 장기부채가 52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이 빚의 목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서 최근 2년간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거든요. 빚을 내서 자기 주식을 사들인 셈인데 저는 이 경영진의 판단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에비타 대비 이자 보상 배율이 18배나 되기에 이 정도 부채는 지금의 수익 구조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에티스의 성장 엔진과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연평균 7%대, PS는 매년 12%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폭발적인 급등은 아니지만 이런 꾸준함이야말로 조에티스라는 괴물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에티스가 속한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향후에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이 예견된 필연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엔 반려동물을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인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인구 증가율보다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율이 수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그 수명 동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병원비를 지불하듯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고 있고 이 시장의 파이는 앞으로도 당연히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런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조에티스의 주가 하락은 단순히 시장 공포 때문은 아니에요. 마지막 분기 미국 반려동물 부분 매출이 11%나 감소하며 시장이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거시 경제적 역풍을 맞은 셈이죠.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침체로 병원 방문 자체가 줄어든 데다 조에티스는 수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프리미엄 주사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커서 직접적인 병원 방문 감소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조에티스의 동무대였던 프리미엄 시장에 엘랑코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빅6 신제품을 앞세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랑코의 전략은 매우 치명적인데요. 조에티스의 주력인 피부염 치료제와 기생충 예방약 영역에서 기존 제품보다 더 넓은 효능과 매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조에티스의 시장 점유율을
주주를 빼앗아 오고 있죠. 조에티스가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엘랑코는 가성비를 무기로 수의사들의 제품 교체를 유도하며 성벽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에티스의 미군의 점유율이 깎이고 매출이 정체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위기가 진짜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조에티스의 신약 공백기입니다. 조에티스는 블록버스터 모델로 성장을 해왔는데 현재 주력 제품들은 시장에 안착해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다음 메이저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조에티스의 파이프라인에는 암과 신장질환 같은 거대한 신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12개의 잠재적 블록버스터 신약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7년에서 28년까지 이 차세대 신약들이 출시될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압도적인 R&D 엔진과 체급 차이입니다. 엘랑코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붙여도 두 기업의 기초 체력을 비교해보세요. 조에티스는 여전히 엘랑코를 압도합니다. R&D에서는 2배가 차이가 나고요. 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와 ROC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마진율 자체도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모든 면에서 조에티스가 엘랑코의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조에티스가 마음만 먹으면 더 강력한 가격 경쟁으로 엘랑코를 압박할 마진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선 조에티스는 무리하게 가격을 내리는 대신 2027년까지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방어를 택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소매점과 배달 서비스로 유통망을 넓히면서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할인을 제공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신약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기 전까지 조에티스에게 꽤 힘든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조에티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는 해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점의 불일치입니다. 경쟁사는 신제품 사이클의 정점에 있고 조에티스는 다음 혁신을 준비하는 담금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조에티스의 주가에 내포된 시장의 기대치를 역산 DCF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6년 6월 10일 기준 조에티스의 주가는 82달러이며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약 5.4달러 수준입니다. 우량 기업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 %와 연구 성장률 3%를 가정하고 역산 DCF를 계산해 보면 매우 놀라운 숫자가 하나 도출됩니다. 바로 내재 성장률 1.3%만을 가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은 지금 조에티스라는 이 훌륭한 복리 기계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고작 1.3%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가에 반영해 둔 겁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춘 채권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셈이죠. 과거 조에티스는 주가 대비 잉여 현금 흐름 배수가 3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거래되던 프리미엄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배수가 15배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고 잉여 현금 수익률은 무려 6% 후반대에 달합니다. 퀄리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조에티스는 엄청나게 넓은 안전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회사의 펀더멘탈이 1.3%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허들만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온전히 주주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엘랑코와의 단기적인 경쟁 심화나 신제품 공백기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극단적인 비관론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병영진은 계속해서 20% 이상의 높은 투하자본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고 탄탄한 R&D 엔진이 굳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의 기대치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허들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이 다음 몇 분기의 실적 부진을 우려해 성장 기대치를 바닥으로 낮춰놓은 지금이 역설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위대한 기업의 펀더멘털을 차분히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